약사님, 감기 아직 안 나으셨어요? 감기가 안 나아서 다른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았어요. 처방전 확인해 드릴게요. 같은 성분약을 받아오셨네요.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이런 일 하겠어? 음식 냄새 나니까 화물 엘리베이터 타세요. 초인종 한 번만 더 누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휴, 깜짝 놀라셨죠? 실제 배달 기사들이 들은 막말을 재구성해 본 건데요. 마음에 상처를 내는 감정 노동 이젠 멈춰야 합니다. 폭언과 혐오는 배달 메뉴에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TBS, 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선도하는 오너스와 함께합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2시 28분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집회로 도심 곳곳이 혼잡합니다. 이미 경찰청과 고용노동청 앞에서는 사전 집회가 한 차례 끝났고요. 지금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동화면 세정 구간은 집회가 한창입니다. 서울역 방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구간 전면 통제되고 있고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는 있지만 일대가 많이 혼잡합니다. 우회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숭례문 교차로 에서 전쟁기념관 앞으로 또 태평 교차로에서 각각 서울대병원과 경찰청 앞으로 향하는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도 한강대로 삼각지 교차로에서 해태제가 앞구간 서울역 방면 하위 3-4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는 잠시 뒤 3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집회 후에는 제1기회까지 이동하는 행진도 이어지겠습니다. 또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에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수요일 정치 파발마 두 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기자 시절 문 전 대통령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가 질문했던 분이죠.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딸기의 고장 논산시장 3선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색깔 대비가 강렬하다. 옷이 완전 빨강색이다. 예. 딸기색이에요. 딸기. 네. 네, 초록색 모자 쓰고 올 거 그랬나요? 논산이 근데 왜 딸기에 고장이 된 거예요?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개발한 딸기 품종, 예. 뭐 서리향, 비타메리, 킹스베리, 주키향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을 개발해서 전국에 확대하고 딸기의 있어요. 고장인 거에 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딸기 이제 많이 나올 때 된 거 아니에요? 그 노지 딸기는 뭐 나오고요. 보통 우리 그 겨울철 딸기인데 5월 중순이면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예. 하우스 딸기는 끝납니까? 예. 그렇군요. 딸기 품종을 다 외우고 계시네. 예. 역시 뭐 삼선 논산 출신 시장 다우십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 드릴게요. 코인 투자 논란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요. 끝나고 2분 정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발마 시작하기 전에 요 이야기 좀 먼저 좀 간단히 해볼게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한 대학생 기숙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학생들은 카레와 단무지를 먹었고 이분들은 갈비찜과 장어튀김 먹어가지고 뭐 뉴스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황명선 전 대변인님? 뭐 정말 부끄럽죠. 보니까 충북에 그 서울학사 있는데 한 160여 명 학생들 격려한다라는 추진데 이게 격려가 아니라 이게 그 차별하는 어른들의 또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태도여서 굉장히 부끄럽고 논산시장일 미안합니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지하에 우리 구내식당 가면은요 직원들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네, 예.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간담회에도요. 우리 똑같은 식단에서 해야죠. 그게 차별 없는 것이죠. 자, 김예령 대변인은 아니 뭐 저는 차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니 학생들을 만나러 갔으면은 학생들이랑 같이 좀 할 얘기도 많잖아요. 모처럼의 기회인데 학생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또 좋은 것도 많이 또 드실 텐데 왜 가서 굳이 그렇게 따로 밥상을 차리셔가지고 장어라든지 이런 거 드셨는지 모르겠고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은 참 부모님들이 좀 속상해하셨을 거라 그런 그렇겠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00원짜리 한 끼 식사를 확인하러 간 건지 아니면 28,000원짜리 드시면서 이 청년들의 2,700원짜리 그 카레 식사가 괜찮은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두 분은 뭐 카레나 단무지 같이 드셨겠죠 학생들하고. 예. 그럼요. 네, 앞으로도 마음 계속 변치 마시고요. 네. 자, 오늘 김남국 의원 징계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민주당에서 결국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제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의 의견들이 있었죠. 그러나 뭐 정리는 안 됐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그저께의 쇄신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정말 윤리특위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예, 왜냐하면은 이 가상화폐 코인과 관련돼서는 뭐 미국에서는 합법이고 중국에서는 불법이고 우리는 무법 아닙니까? 네. 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당대표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윤리까지 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단해서 신속하게 지시를 했죠. 그래서 윤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데 아주 잘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예.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남국 의원에 대해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압박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 대처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볼 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예령 대변인님? 지금 신속하게 대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신속한 대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남국 의원을 정말 이렇게 싸고 돌면서 방탄막을 치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 지금 비난이 너무 크게 이니까 오늘에서야 제소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징계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명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당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싸고 돌았다는 김예령 대변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뭐 언론에서 과거에 당직도 맡고 뭐 대선 때 여러 가지 옆에서 수행단장하면서 일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대부분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는 시장과 도지사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랜 인연이 있으면 오히려 제가 있을 겁니다. 2006년도에 낙방동기 시장, 네. 2010년도부터 삼선 단체장으로서의 또 당선. 자주 접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같이 좋은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과 연대 활동들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어요. 논산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재명 대표는 사적인 관계보다는 공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 대한 서로 이렇게 친소 관계는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확대 최고위 간부회의에서도 실질적으로 윤리까지 가는 것은 참 이것은 과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지도부 아니면 의원들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통해서 대표의 강력한 결단 여러분이 국민들 눈높이에 네. 윤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대표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더구만요. 아니 황 전 대변인님 자꾸 이재명 대표랑 친하다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왜요? 이제부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이 제 일했던 분이에요. 네네. 예. 네. 제가 보는 황 전 대변인은 조금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분위기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뵙고 있어요. 항상 방송할 때마다. 근데 이재명 대표랑 자꾸 그 엮으시면은 이재명 앞으로 좋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네. 뭐 같이 함께 해왔던 동지인데. 그렇죠. 네. 그거는 말씀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죠. 두 분이 서로 이제 걱정해 준다. 이 네, 대표도 그러니까요. 깊게 보면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샤이하고 그러나 일할 때는 예. 아주 공정을 갖고 일하는 분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근데 오늘 김남국 의원 가상 자산 규모가 국내 투자자 가운데 상위 0.02% 안에 든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김남국 의원 얘기로는 당초 민주당이 코인 매각하라고 권유했었는데 수용을 안 했다고 하던데 이 김남국 의원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령 대변인부터 해볼까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코인 게이트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사태에 못지않은 그런 정말 충격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 아까도 뭐 얘기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 이제 수행실장 출신으로 겉만 정말 좀 번지르르한 그런 가짜 청년 정치인의 실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알려진 것 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어떤 투기, 입법 로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령 대변인 얘기 잘 들었어요. 그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되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저는 이 기회에 국회의원들 모두 다 재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등록할 수 있도록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입법 조치가 있어야 된다. 네. 우리나라만 지금 무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불법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도 코인 해가지고 3번 선고 돈을 치를 정도로 돈을 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만 우리 국민적 분노가 국회 차원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적하는 것은 그 상임위 시간에 이 그 코인을 했다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만 국민적 분노가 있는 건가요, 지금? 상임위 시간 외에 뭐 이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해 충돌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봐져요. 네. 네. 근데 오늘 정성호 의원이 그 상임위 회의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 상임위 회의할 때 김남국 의원이 자기 발언을 마치면 자기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국회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 발언 끝내고 나면?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발언하고 자리를 이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불출석하는 분들이 더 문제죠.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이 더 문제고요. 그리고 본인 발언 끝나면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런 형태로는 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김남국 의원하고 이재명 당 대표가 코인의 공동체일 수 있다 이런 또 주장을 내놨는데 김혜령 대변인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앞서도 그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뭐 수행실장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실체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여기에 대한 그 조사가 뒤따라야 하고요.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도 이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분인데 지금 이 김남국 의원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까지 있다 하면은 정말 뭐 당 대표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님 사법적 리스크 얘기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법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지금 재판 이런 과정이니까.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단어는 좀 정정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코인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럼 우리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자라고 하는데 국힘에서는 받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코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김웅 의원이 또 김남국 의원이 이슈가 되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당직을 맡고 하니까 가깝게 느껴지니까 하나로 또 정치 공세를 묶어서 코인 공동체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이고요.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김민영 대변인, 그 국민의힘에서는 코인 전수조사 반대다 이런 입장이라는데 왜 그런 거예요? 반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답을 안 드린 것이지 지금 뭐 안 하겠다 부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이제 여야 모두 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지금 또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거거든요. 어떤 물타기 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김남국 의원의 그 조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도 뭐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인을 갖고 있는 지금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 코인을 가상화폐를 갖고 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의도 정가에 그렇게 많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두 다 밝혀내고 과거에 LH 그 땅 투기였을 때 우리 여야 모두가 국민권익위의 그 공직자까지 그 전부 다 조사해서 이제 선출직 공직자나 공직자들이 이 땅 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번 기회에 쇄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적극적으로 싶습니다.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논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거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 김남국 주시기 의원을 바랍니다. 지금 이제 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빗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또 윤리특위에 지금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사태를 보면 되고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5월 달 안에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 선출직들 누구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무법 아닙니까? 법이 없는 건데 재산 등록할 수 있는 법안, 이해충돌할 수 있는 법안까지 보완해서 5월 달에 우리가 법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민주당의 법안을 입장이에요. 만들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 국민권익위 작년 LH 경우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정말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300명 국회의원 전부 다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해야죠. 않을까. 그리고 많은 국민께서는 선출직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해보자. 대통령실과 뭐 정보부처도 이런 필요하면 요구까지 하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자, 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온정주의로 하다가 늑장 대처한 거 아니냐. 매번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온정주의라고 보지를 않고요. 사람마다 늦었다는 관계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봐집니다. 괜찮아요? 예. 예. 왜냐하면 다양한 국회의원들을 169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또 듣고요. 그리고 당내 고문과 또 여러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그래도 윤리회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결단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온정주의도 아니고 늑장도 아니다. 적절한 대처였다. 저 밖에 PD들이 저 황 전 대변인 말의 스피드가 빨라졌다고 되게 좋아하네. 방송 출연 빈도가 높아지면서 방송이 늦은 것 같다. 그렇습니까? 진짜는. 자, 김현영 대변인, 이재명 당대표 온정주의로 늑장 대처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벌써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그 도덕적 결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금 가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늑장 대처가 됐고요. 이 김남국 사태가 민주당에게 얼마나 지금 독이 되는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당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이제 부패 의혹으로 지금 검찰에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남국 의원이나 뭐 또 돈봉투 의혹의 윤관석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을 향한 잣대 이런 그
당 대표를 향한 잣대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좀 늑장 대처를 하시지 네,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코인 투자 논란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 여당에 이어서 정의당에서도 제기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몇 분 소개합니다. 여당 의원이었으면 이런 이야기 나왔겠어요. 제명은 안 됩니다. 코인 투자가 의원직 박탈이라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재산 불리기 투자는 전부 다 의원직 박탈하면 아무도 안 남겠어요. 의원직 제명은 너무합니다. 저도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코인 투자가 불법입니까?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이긴 합니다만 내년 총선을 보면 의원직 박탈에 점수를 주고 싶네요. 마음 아프지만 상처 덜어내는 게 답일 것 같다. 마지막으로요. 깨끗한 척 청렴한 척 위선에 가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의원직 박탈에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 의회주의를 짓밟는 폭거라는 야당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여정 대변인,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저희 윤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김기현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충분한 수기가 없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있고요. 민주당의 어떤 횡포다, 강력 제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간호사 협회 찾아가 가지고 요 바꿔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 영상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정식 공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직 인수위 때 저희가 이제 발표한 국정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께서 그 대선 후보 당시에 간호협회를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그 협회 측에서 공약들을 막 요청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 이 정도로 그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법 거부한 대통령님을 보면서 결국 양호관리법과 간호법은 결국 민생과 관련된 간호법의 핵심은 서로 이 의료기관끼리의 그 갈등 구조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지역사회라는 게 이제 추가된 게 이제 간호사법 개정안인데 이제 결국 거부권으로 이제 취소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네. 만약에 지역사회 서울 말고 논산이면은 중소도시고 시골 도시니까 그렇죠.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예. 그러면은 어떤 분위기가 달라져요? 논산에서 의원 개원을 못 합니다. 간호사들이.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간호법이 개정이 되면 간호사들이 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의원이나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금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분들이 반대하는 그런데 걸로 그렇지가 않아요. 의료법으로만 그 개원이 가능합니다. 간호법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핵심은 지금 고령화 시대에 돌봄과 건강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현행 방문간호 서비스하고 그리고 제가 논산시장을 하면서도 우리 그 의사를 한 번 구하는데 한 2, 3억을 주고 공고를 해도 안 와요. 아직까지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들이 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로 해가지고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들이 직접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행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그 지역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대의 추세고요.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나중에 그런 이야기 좀 더 해보고요. 네. 자, 근데 김여정 대변인님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적 이미지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또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이다 이런 그 이미지를 갖게끔 좀 의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이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1일 날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을 했고요. 1월 24일 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었어요. 우리 후보가 약속한 것이다라고 지금 영상에 다 있습니다. 작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공약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협회나 직능단체나 사회단체랑 약속한 내용은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지선언까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간호사협회에서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공약이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공약이 아니다. 공약집에 안 들어갔다. 이것은 옳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그 최현석 의원님이 이 간호사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의 의원인데요. 근데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간호법에 대한 제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5월 달에 상임위를 여야의 그 논의 통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법사위까지 갔어요. 근데 법사위의 그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 아닙니까? 9개월 동안 묵히고 올 2월 달에 본회의 회부돼서 직회부돼서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의 이 수기와 토론과 논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약 아니다. 자, 이거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예, 김현영 대변인 관련해서 뭐 짧게 반론하시면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이제 어떤 협회라든지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 그 관련자 분들을 만나서의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약집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재확인을 드립니다. 몇 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저기 이 내용은요. 그 선거 때 약속했던 내용과 관련돼서 이 아니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나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자, 코인 투자 논란 주인공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들 보시는지 청취자 여러분 의견입니다. 기소됐다고 다 유죄인가요? 의원직 제명은 너무합니다. 또 제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도 수사합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사위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하느라 이모 사태까지 일으킨 코인 투자자니까 문제죠. 의원직 제명해야 한다. 또 투자는 잘못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이런 문자도 있어요. 대통령이 분명히 간호법을 공약했어요. 동영상으로 증거도 있어요. 지금 쭉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후보 시절 구두 약속도 공인으로서 지켜야 한다. 그럼 바람을 넣지 말던가요.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의원직 박탈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 김혜령 대변인부터 해주세요. 3, 2, 1. 김남국 의원의 위선의 가면 벗겨야 민주당이 산다. 이 살아있네. 칭찬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답니다. 예. 자, 이어서 황명선 전 대변인 해주세요. 법이 없는 2, 1. 법이 없는 가상화폐. 모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요. 주가 조작, 법이 있는 주가 조작 신속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다. 근데 한 줄 평해야 되는데 10줄 평을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벌 주세요. 오늘 정치 파발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첨자 5789님, 7027님께 조그만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황명선 전 대변인을 위해서 이 노래를 선곡했다고 합니다. 비틀즈의 스트로베리 필드 포레버, 딸기밭은 영원하다. 아, 좋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Living is easy with eyes closed. Misunderstanding all you see. It's getting hard to be someone, but it all works out. It doesn't matter much to me. Let me take you down.